여러분, 혹시 자신의 방이 무덤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물건들에 파묻혀 숨쉬기 힘든 공간, 그리고 그 속에 갇혀버린 당신의 삶까지. 저는 도윤입니다. 한때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집은, 제 인생은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누워있는 무덤이요. 오늘은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 버림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현관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에 파묻혀 숨쉬기 힘들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숨구멍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집은 무덤이었다. 살아있는 내가 누워있는 무덤. 바닥은 발 디딜 틈 없이 종이와 옷가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책상은 더 이상 책상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물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침대는 반쯤 옷에 파묻혀 있었고 옷장 문은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기다리는 그릇들이 위태롭게 탑을 이루고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언제 산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음식물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나는 김도윤, 마흔이 코앞에 닥친 평범하나니 한때는 평범했던 남자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며 승진가도를 달리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 자신조차도. 도윤아,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현관문을 열어준 나를 보며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가 오신다는 전화에 허둥지둥 집을 치웠겠지만 요즘 나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지막으로 뵌 지 석 달이 넘었는데 그새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도윤아, 내가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동생도 내 소식이 없다고 연락하는데. 어머니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섰지만 물건들 때문에 더 이상 발을 옮길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내 집을 둘러보다 멈췄다. 거실 한쪽에 쌓인 술병들. 도윤아, 이러다 너까지 아버지처럼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무너뜨렸던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그런 아버지와 싸우며 우리 형제를 키웠다. 내가 가장 되기 싫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현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에 널브러진 우편물들을 모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윤아, 이건 내 인생이야.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숨쉴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오늘은 현관만이라도 같이 치우자. 어머니의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우리는 함께 현관을 정리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해진 현관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았다. 도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일은 내 식탁을 정리해봐. 밥 먹을 자리는 있어야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맑은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떠나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밤이었다.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내 마음에 조그마한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의 말대로 식탁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서자 절망감이 밀려왔다. 서류, 택배 상자, 빈 컵라면 용기, 술병. 식탁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에 가까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빈 컵라면 용기들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빈 병들도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택배 상자들은 접어서 내다버렸다. 조금씩 식탁 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게 내 식탁이었어? 오랜만에 본 식탁 표면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보았다. 얼마나 이렇게 살았던 걸까? 식탁을 닦고 난 후 나는 오랜만에 그 앞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다. 이상하게도 물맛이 달랐다. 더 신선하고 더 생기가 느껴졌다. 그날부터 나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 세 단어를 마음에 새겼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공간이라도 정리하자고 다짐했다. 다음은 욕실이었다. 오래된 샴푸통, 다 쓴 치약, 녹슨 면도기. 버릴 것들이 산더미였다.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이건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건 비싼 건데. 하지만 솔직히 물어보았다. 내가 이걸 정말 쓸까?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욕실이 깨끗해지자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적어도 주변 환경은 깨끗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성취감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내 방. 침대 위에 쌓인 옷더미, 책상 위에 서류들, 바닥에 굴러다니는 온갖 물건들. 그리고 옷장. 옷장은 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조금씩 하나씩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침대부터 시작했다. 옷들을 분류했다. 자주 입는 것, 가끔 입는 것, 1년 이상 입지 않은 것. 마지막 카테고리의 옷들은 과감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내 필체로 빼곡히 적힌 꿈들이 있었다. 대학 시절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어머니에게 큰 집을 사드리겠다는 꿈.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꿈.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언제부터 나는 이 꿈들을 잊고 살았던 걸까? 회사에서의 성공만을 줬다가 번아웃되어 결국 사표를 던졌고 그 후로는 그저 집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날 밤 나는 그 노트를 읽으며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꿈을 꿨다. 대학생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었다. 젊은 나는 물었다. 너는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더 큰 결심을 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내 시간과 생각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오래된 다이어리를 찾아 먼지를 털고 하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기상, 산책 30분, 이력서 작성. 작은 목표들이었지만 이것들이 내 하루의 구조를 주기 시작했다. 정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수염은 깎았고 머리도 정리했다. 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집도 많이 달라졌다.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대부분의 물건들은 버리거나 정리했다. 공간이 넓어지니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드디어 연락했네. 어디야?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의 무기력함, 술에 의지했던 나날들, 그리고 최근의 변화들까지. 형,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저녁 같이 먹자. 형 집에서. 동생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집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함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동생이 왔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내 모습에 동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 많이 달라졌네. 동생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동생은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이 그 일 진짜 잘했잖아. 우리 팀에 형 같은 경험자가 필요해.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동생의 진심 어린 제안과 믿음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생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과거의 경험들을 정리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내 일부였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다. 나는 동생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집도 계속해서 정리했다. 이제는 단순히 버리는 것을 넘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거실 한편에 작은 책상을 두고 작업 공간을 만들었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머니도 다시 찾아오셨다. 이번에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도윤아, 정말 달라졌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내가 키우기 시작한 작은 화분들을 들여다보았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마치 내 삶과 같다고 느껴졌다. 어머니,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물건을 버리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함께 버렸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겼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래, 인생도 그런 거야. 가끔은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지. 그날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정리하고 버리고 새롭게 채웠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도, 관계도, 생각도 정리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던 시간 대신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필요 없는 감정과 생각들은 과감히 버렸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완전히 달라진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필요한 것들만 남겨둔 선반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의 작은 식물들. 이 모든 것이 내 변화의 증거였다. 동생의 회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쩌면 예전처럼 승승장구하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꾸며 살고 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어제는 오랜만에 그 낡은 꿈 노트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적었다. 더 현실적이지만 더 진실된 꿈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을 바꾸는 비결은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버리고 정리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공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평화. 내 방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다. 이제 내 방은, 그리고 내 삶은 새로운 가능성이 숨쉬는 정원이 되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단 하나라도 버려보세요. 작은 현관부터, 식탁 위의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버림을 통해 새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물건일 수도, 관계일 수도, 아니면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결심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 변화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